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우입니다. 자, 얼마 전에 아판타시아라는 공연이 끝이 났고요. 조회수 막 한 400만 회, 막 200만 회, 뭐 이렇게 릴스, 숏폼이 막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아판타시아도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저에게 DM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 릴스에 댓글을 막 달아주시면서 막 논의를 하시더라고요. 최면이 저게 진짜냐? 가짜냐? 혹은 최면의 이런 부분이 어떠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다 너무 많아서 차라리 이 질문을 같이 모아서 유튜브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면 어떨까 하고 오늘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서 받은 그런 댓글들,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았던 댓글, 질문들, 그리고 오늘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동시 송출되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받아서 하나씩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면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조금 놀랬던 것은 이 최면을 제가 이렇게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어? 이 최면이 가짜다. 최면은 배우를 써서 이걸 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부터 우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우선은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제 무대 최면, 이 무대에서 행하는 이 최면을 우리나라에서 유료 공연으로 제가 올린 것은 제가 한국 최면 역사에서는 제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공연화해서 이렇게. 그전에는 이제 한국 최면의 역사는 대부분 보통은 이렇게 힐링 체면,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어떠한 어 뭐 불안 증세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최면이 주를 이뤘다면 무대에서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으로 행하는 최면은 제가 최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양에서는 이런 무대 최면이 너무나 흔한 컨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나 많이 합니다.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면 학회에 등록된 무대 최면 술사가 10,000명이 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 캠프, 뭐 고등학교 겨울 캠프, 뭐 이런 캠프, 뭐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행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양 분들은 최면이라는 게 이게 진짜 있는 거를 대부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깝게 소재로 쓰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댓글도 많이 받았습니다. "최현우 씨 마술만 하지 왜 최면까지 무섭게 하고 그러세요?" 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최면이랑 마술이랑 결합된 형태의 멘탈리즘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이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또 마술사 중에 한 명인 데런 브라운이라는 영국의 마술사는 최면을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낯선 형태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 형태를 제가 처음 시도를 해 봤기 때문에 좀 낯설어 하시면서도 신기하시면서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많이들 논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질문을 이렇게 보니까 "아 나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 야 어떤 연예인들이 최면에 안 걸렸는데 또 걸린 척해서 억지로 방송이니까 "내가 최면에 걸린 척 했었다."라고 인터뷰한 걸 봐서 '아 최면이라는 게 저게 가짜구나.'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면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걸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최면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그리고 최면에 대해서 내가 활짝 열려 있을 때, 그때 걸리는 겁니다, 최면이. 그런데 이 방송국에서 하는 1대1 이 방송 시스템을 보시면 정말 수십 대의 카메라가 앞에 있고 정말 많은 인원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최면에 걸려야 할 연예인이
떨리는 마음이 있어. 내가 혹시 방송에서 최면에 걸려서 원치 않은 내가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걸릴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이라는 게 그 사람이 걸려야지만 그 주에 방송이 나가는 건데 그게 100% 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연예인은 그냥 '에이 그냥 걸린 척하자.'라고 해서 진행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나 최면은 내가 진짜 걸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의 인터뷰들이 잘못되게 미디어를 통해서 최면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신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최면 콘텐츠를 통해서 최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최면은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뇌과학자 송영조 씨, 카이스트의 송영조 박사님이랑 같이 뇌과학과 마술에 관련된 책을 냈는데 그 송영조 씨가 처음에 이 멘탈리즘 마술 그리고 마술과 뇌과학을 원래 물리학자였는데 뇌과학을 선택한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술도 있었지만 본인이 최면에 경험을 했고 걸렸기 때문에 최면이 너무 신비하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작이 뇌과학으로 전공을 바꾼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북 콘서트를 얼마 전에 진행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면은 과학적으로도 뇌과학 안에서도 굉장히 사례가 엄청 논문 사례가 너무 많고요. 실제 우리가 아는 프로이드 박사, 심리학 프로이드 박사 아시죠? 누구나 뭐 심리학에 대해서 전공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이 프로이드 박사는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프로이드 박사가 이 최면 치료를 통해서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은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프로이드 박사의 최면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얘기도 이 최면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는 그 프로이드 박사나 그의 뭐 계파인 또 칼융 심리학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런 최면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치료를 행했던 것은 자료로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면이 가짜나 진짜나는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면은 실제 존재하는 현상이고 이게 뇌과학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더 깊이 하고 있습니다. 최면이라는 그 의식 상태에 대해서도 계속 최면 쪽에서도 더 개발되고 있고 왜냐면 최면도 1 세대, 2 세대, 3 세대가 계속 거듭되면서 최면에 들어가는 깊이들도 더 달라지게 어 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그에 따라 뇌과학에서도 이걸 과학적으로 논문화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깊이 있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면의 존재가 진짜 있어는 사실은 그거는 쪼끔만 구글에 검색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셔도 다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저희가 인제 드리는 질문은 저한테 인제 또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댓글은 이거입니다. 특히 인제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어린아이, 유아죠. "우리 아이들 좀 재워 주세요." 그럼 정말 대박 나실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나 빵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부모님들이 댓글로 "저도요. 우리 애도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육아가 정말로 힘들구나라는 것을 그 댓글을 통해서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댓글 통해서 아 많은 분들이 '진짜 힘들구나. 애가 안 자니까 너무 고생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도 거기다 답을 드리면 저희가 아판타시아 공연이 우선 14세 이상으로 잘랐습니다. 예. 14세 이상만 입장 가능하고 보호자 동반. 그리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은 초등학생 정도까지가 최면에 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안 걸리진 않아요. 걸릴 수는 있는데 이 최면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최면을 하시는 그 시연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연자가 저 사람은 굉장히 권위 있어. 혹은 저 시연자가 나에게 정말 최면을 잘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강할 때 최면에 잘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면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연자에 관련돼서 마음이 오픈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최면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모국어여야 돼요. 아무리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뭐 "이완하세요." 혹은 "내려놓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 최면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초등학생들도 왜 최면이 안 되냐에 대한 답은 "이완하세요. 내려놓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완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이 이완되며 편안해져야 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초등학생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단어나 문장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요게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공중부양을 할 거야." 예를 들면 "아이언맨이 하늘을 나는 그 기분 있지? 네가 아이언맨이 된다고 생각해 봐. 자, 하늘을 날아서 두둥실 떠다닐 거야." 이렇게 단어들을 계속 바꿔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줘야기 때문에 그 최면은 고렇게 해야지만 가능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런 부분들 그래서 인제 우리 유아나 초등학생들은 "쉽지가 않다. 최면에 관련돼서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지금 최면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인스타를 통해서 저희가 인제 받았는데요. 그 답을 인제 좀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은 "최면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하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최면수를 통해 범인이 타고 도주했던 차 번호도 기억해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땐 최면술이 실제로 존재했던 잊혀진 기억을 꺼내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최면을 통해서 전생을 볼 수 있다는 소리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암예시랑 같은 원리라면 전생이라는 게 실존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 전생이라는 게 최면술이 무의식 속의 기억이 아닌 상상을 나타낸다는 건데 없다면 이러면 범인을 실제 잡아낸 사례는 또 다른 모순이 생기지 않나요?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에 관련된 이야기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최면 수사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 경찰분이 최면을 배우셔서 수사에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목격자를 무의식을 꺼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수사에 활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최면에 의해서 진술된 목격담, 진술은 법정 증거로 채택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오류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것을 법적 증거로 채택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전생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 최면학 안에서는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이게 어떤 무의식의 발현일까?'라고 아직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생이라는 게 야,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전생에 내가 어디 미국의 시민이었어. 근데 내가 어디에 살해당했는데 뒷마당에 파묻혔어. 내가 어떤 이유로.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야, 예를 들면. 이제 전생에 깨어났어. 그래서 조사해 봤어. 근데 진짜 미국 뭐 1920 년대 그 위치에 그 사람이 존재했고 거기서 뒷마당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도 안 되는 진짜 '어?' 라는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죠. 네, 존재를 하는데
그렇죠. 서프라이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냥 무의식에서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우연하게 들어맞은 거야.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대부분 이제 과학자들 입장이에요. 오히려 그거는. 아니야.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왜냐면 그게 너무 사례가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 최면 쪽에서도 요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생 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억을 역행해서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뭐 8 살의 기억, 10 살의 기억 어떤 이전의 기억 중에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기억을 역행해서 하는 과정에서 너무 딱 태어나기 전의 삶으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여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전생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걸 전생 체험이 약간은 지금은 인제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 보시는 것이 쪼금 더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전생 체험이 재미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방송에서 최면하면 전생 체험이 너무 이게 메인으로 많이 다뤄져서 최면이 약간 그렇게 좀 가짜 배우를 쓴다거나 혹은 '에이 저건 말도 안 돼.'라고 그냥 약간 미디어에서 그렇게 다뤄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쪼끔은 좀 아쉽다. 너무 전생 체험 쪽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너무 많이 다뤄져 있다라는 것들이 쪼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런 거는 재미로 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주주클럽 님이 인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저 빼고 다 거짓인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최면에 다 빠졌는데 저는 최면에 안 걸려서. 왜냐면은 최면을 시작하고 그 장면을 떠올리라고 할 때 사실 정확하게 떠올리지가 않았습니다. 상상이 안 돼서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최면에 잘 걸리는 성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최면 무의식에 빠져든 관객들 보면 제 생각보다 차분한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그 무대 앞에 있는 관객분들 혹시 그런 상황으로 너무 놀라서 의자에 엉덩이를 가만히 붙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이런 성격은 잘 최면에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인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선은 제가 공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면에 너무 걸리려고 하는 마음. '아 제발! 제발 나는 진짜 이 최면에 걸려서 이런 마음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은 상태여야지만 이 최면이 쪼끔 더 발전적인 모양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긴장을 하거나 어떠한 그런 부분들도 최면에 안 걸리죠. 지금 여기 이분의 그 댓글 중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긴장하시거나 '너무 해 보고 싶어.'라는 마음이면 최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인제 궁금한 건 아니 최면에 이렇게 딱 아판타지 보지만 절반 정도가 우선 손 붙여 있거든요. 근데 아니 손 붙여 있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가짜로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로. 너무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남기는 분들은 최면을 이거 손 붙이고 발 붙이고 진짜 이 무의 시간에서 최대한 제 이야기를 잘 순응하고 하는 그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깊게 빠지실 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무대 위로 올리기 때문에 사실 고렇게 해서 남기는 거죠. 네. 외국의 무대 체면도 그러합니다. 보통 전체 인원 중에 한 깊게 빠진 10% 인원 정도만 사용을 합니다. 무대에서.
그래서 하고요. 예 보시면 여기 많은 댓글 중에 인제 수면 장애, 공황 장애, 뭐 불안 증세, 뭐 트라우마 이런 것도 최면으로 치료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인제 말씀드리면 문동규 우리 최면 선생님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고 찾아가시면 그쪽 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니까 고런 부분들도 치료 가능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런 흥미로운 또 질문이 있어서 드렸습니다. 최면으로 조종당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누가 처벌받아요? 요거는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면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면으로 상대를 조종해서 범죄를 저지르냐?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최면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제 최면을 제가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위해를 가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게 불가능하기도 해요 사실은. 최면에 걸리잖아요. 근데 인제 저희가 인제 한 사람 이게 눕혀 갖고 아예 이렇게 바닥에 눕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눕혀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인제 저분 옷을 전부 다 벗겨 버릴 거예요. 아니면은 의자에 앉아 있는 여자분들 뭐 눕혀 있는 남자분들 다 옷 벗길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다 깹니다, 최면이. 그러니까 이 무의식 안에 자기 보호 반응이 있어요, 최면이 걸려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한다면 최면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바로 깨게 뇌가 작동을 합니다.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무대 최면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최면으로 누군가를 진짜로 실제로 나쁜 짓을 하게끔까지 조종하게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최면에 걸릴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동물도 최면에 걸립니다. 예, 동물 최면이 따로 있습니다. 또 찾아보시면 동물로 최면을 거는 방법들이 좀 다르게 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제 최면이라는 거는 이 동물이 최면에 걸리는 어떠한 기본적인 건 살아남기 위한 생존에 대한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동물한테 거는 게 아니고요. 동물들 안에서 어떠한 최면을 걸게 하는 방법이 있죠. 뭐 줄을 긋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최면을 걷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런 것도 인제 가능합니다. 최면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나요? 네. 아 뭐 글쎄요. 최면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 최면을 걸리게 할 만큼 내가 상대방을 의지한다? 그러면 이미 마음이 열린 거 아닐까요? 싫어하는데 최면에 걸렸다고 그 사람을 좋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예, 쓰러지는 사람들이 천천히 팍팍팍팍 쓰러지는 게 아니고 천천히 약간 의식하면서 쓰러진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 무의식과 내 안에 자기 보호 반응이 있어서 내가 안전함을 느끼면서 쓰러지는 거지 그렇게 쓰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 이게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최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면에서 거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의심도 많고,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봤는데 한국에선 낯선 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최면이 훨씬 더 잘 걸리고 쇼맨십도 워낙 좋아서 결국은 무의식의 발현이라는 거는 자기의 어떠한 평상시의 모습, 그다음에 무대에서의 안정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게 있으면 잘 표현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잘 표현돼서 최면으로 어 내가 이렇게 무대에 걸렸을 때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이런 댓글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대화하는 게 가능한가요? 최면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깊은 대화가 가능." 그러니까 최면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슬립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자는 게 아닙니다. 자는 게 아니고 제 목소리 다 들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뭐 웅성웅성 뭐 하는 거 느낌도 다 들려요. 다만 제 목소리에 순응해서 눈을 감긴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꿈을 꾸듯이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진짜 아예 기억이 삭제되는 분, 이게 최면이라는 게 좀 재미난 게 어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반응 상태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걸린 거 맞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또렷하게 잘 들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최면에 걸렸을 때 기분 좋게 주무시는데 기억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최면이 굉장히 불쾌하다는 느낌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면에 대해서 걸리면 어떤 느낌인가에 대한 답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어떠한 상태든 간에 대화하는 건 다 가능합니다, 시연자와. 왜냐면 제 목소리에 순응해서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 목소리에 순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문이 쪼금 조심스러움인데, 대부분 이단 교회 같은 데서 이거와 비슷하게 사람이 쓰러지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과 이것이 비슷한 것인가요? 네, 저도 이 댓글이 생각보다 많아 갖고 좀 놀랐거든요. '엥? 교회에서?' 라고 했는데, 최면 세미나 초창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목적으로 이런 교회, 여기 가로치고 대부분 이단 교회라고 인제 표현을 한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여기에 아 이걸 배워서 쓰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최면에 걸려서 쓰러졌을 때 그 상태를 성령이 들어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가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미국에서도 이런 사이비 종교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요런 최면을 결합을 해서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술도 그렇게 악용을 해 갖고 결국, 그래서 인제 이게 어떤 사이비 교주가 대통령 후보에 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랜디라는 돌아가신 분이죠. 미국의 마술사가 악용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술도 그렇고. 그래서 마술 쪽에서 이런 것들을 인제 파헤치려고 "이런 것들이 사이비 종교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제임스 랜디가 그거를 인제 까발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술의 비밀을 쪼끔
악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문동규 원장님 선생님을 인터넷에 치시면 정말로 잘, 또 우리 최면에 또 오래되신 분인 만큼 솔직하게 제 인간적으로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시면 좋고요. 무대 최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 이제 저만 하기 때문에 어 사실은 네, 고런 무대 최면은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최면에 들어가는 구성 자체는 인제 같습니다. 네, 고르고 나서 인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인제 어떤 힐링으로 하느냐 아니면 무대에서 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최면에 대한 구조만 아시면 사실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최면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최면에 대한 릴스, 최면에 대한 이야기들 뭐 댓글 보시면 아판타시아에서 최면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예 댓글로 "저는 걸렸는데 정말 너무 신기했고" 혹은 "저는 안 걸렸지만 제 와이프가 걸려서 뭐 됐다." 이런 식으로 인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 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좀 귀한 경험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겠구나.'라고 한번 또 상상해 보시면 최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최면에 대한 간략한 Q&A 또 아판타시아가 끝난 겸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최면 콘텐츠를 쪼끔 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어,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많이 많이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추가 질문을 받아갖고 최면에 대한 Q&A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 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렇게 종종 라이브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오늘 컨텐츠 통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최현우 씨가 라이브를 이렇게 했었구나라고 하셨다면 유튜브, 치직, 아프리카 이렇게 다 계정이 있으니까요. 동시송출로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